네, 충청 총리라 불리면서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게이트 파민이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아온 저격수단에서는요 단독으로 이 김원태 충남도 의원을 모시고 충남권의 어떤 민심도 들어보고 또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사이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원태 충남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글쎄요, 어떤 인연이십니까? 일단 성완종 회장님과 이 의원님의 인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성완종 회장님하고는 새누리당하고 선진당하고 합당을 했을 당시에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성완종 회장께서 우리 충남 도당 위원장을 맡으셨고, 네. 제가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성완종 회장이 그때 수석 부위원장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1년 정도 아주 가까이에서 뭐 거의 매일 보다시피 보신 건데 이 성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2013년 4월 4일 이완구 후보의 부여 사무실에 방문해서 3천만 원을 줬다고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사무실에 그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같이 성완종 회장님하고 같이 간 건 아니고요. 네, 따로 가셨지만 그 장소에 따로따로이기 계셨다고요. 때문에 예. 장소 거기는 갔지만 성완종 회장님을 거기서 저하고 본 것은 아니죠. 네, 예. 보셨습니까? 근데 못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네. 예, 서로 시간이 틀리니까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오해했으니까. 네. 예. 근데 못 보셨지만 그날의 이 선거 사무소의 분위기는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는 우리 현 이완구 총리께서 이제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는 축제 분위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네, 많은 사람이 오고 실제로 뭐 독대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였나요? 그건 모르겠고 독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제 조금 뭐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밖에 좀 나갔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여튼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독대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 그 보면은 그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후보자 등록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도청 그 개소식 행사를 한 다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 성완종 회장 측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더니만 앞에 그 리셉션에 2명 정도가 있었고 넓은 공간에 좀 별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때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제가 알기로 한 40~50평 정도 된다는데 몇 명 정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몇 명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사람은 제가 아는 걸로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했기 네, 때문에 북적북적했죠. 개인적인 독대를 해가면서 뭐 물건을 주기에는 곤란할 정도로 많았다는 그런 취지인 것인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성완종 이완구 두 분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4월 4일에 가셨다는 거죠? 예, 그날은 의원님은? 갔지만 예.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건 저는 못 성완종, 있어서. 이완구 두 분이 독대하는 건 본 적은 없으시죠? 없죠. 근데 그 독대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 당시에는 여쭤보고 별로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네. 성완종 회장이 왔다는 얘기도 그 후에도 네, 들어보신 그렇습니다. 적은 없습니까? 그럼 이걸 좀 여쭤보고 당시에는 싶은데요. 당시에 그러면 거기에 이완구 당시 후보님은 직접 뵀었습니까? 뵀죠. 지금 그 이완구 총리는 그때 이제 한 오후 한 3시, 4시 정도에 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는 계셨다라는 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봤다 안 봤다 돈이 오고 갔다 이걸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선거 분위기만 지금 예, 말씀을 예,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완종 회장님을 1년 넘게 옆에서 보면서 예. 원래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조금 뭐 많이 좀 인맥도 쌓고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그런 편이었나요? 예, 이분이 평소에 상당히 참 검소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여름에 땀이 나면은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닦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는데 별로 좋은 안경도 안 쓰고
이렇게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검사하고 친화력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위에 분들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약간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인맥을 쌓으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분 혼자만 아실 것이고 정치를 하시다 보면 사업하고 정치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성완종 이제 회장께서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인맥이 별로 없잖아요. 없기 네. 때문에 학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계를 해서라도 하여튼 인맥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집요하게도 많이 이렇게 인맥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하고도 상당히 그 도의원, 시의원이라든가 하는 분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세심하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보듬어주고 네. 식사로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도 그 광국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감에 있어가지고는 도의원 분들이나 어떤 도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평소 때는 어땠습니까? 그 김 의원님 이외에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야를 그 막론하고 이렇게 이런 좀 만나고 아우르려고 이런 하시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성완종 회장이 이렇게 중견 기업인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알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이 됐든 하여튼 장학회에 이제 임원들이 됐든 하여튼 잘해줬어요. 네. 네. 친화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충청권의 민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번에 총리 때 청문회 할 때 사실 충청권의 어떤 그런 그 밀어주는 거에 의해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래카드까지 하면서 뭐 두고 봐라 떨어뜨리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그때는 참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 충청도에서 국무총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참 다들 기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 이제 말 바꾸기를 이제 하셨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완종 회장님하고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진짜 많이 밀었는데 대선까지 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좀 돌아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충청 민심 반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 민심이 약간 돌아가게 된 게 성완종 회장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이제 3천만 원 가지고는 정치를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성완종 회장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고 이것이 조금 우리들로서는 왜 알면서 모른다고 했는가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관계, 성완종, 이완구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이런 관계 자체를 부정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섭섭하고 서운한 예,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인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범위가 친근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두 분 사이에 같은 의원도 했고
뭐 하고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같이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심이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옆에서 지켜보기에 친밀한 관계인데 이완구 총리가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원내대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의원을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서 뭐 수십 번 만나는 거죠. 원내대표 신분으로서 성완종 회장과는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났던 그런 건데 본인의 어떤 선거법 문제, 지방선거 문제, 아주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그럴 관계는 그런 정도 속내를 토론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료 이상 아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것은 이완구 총리 저분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하고 공적인 일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총리로서의 그 만남이라든가 이야기를 이렇게 섣불리 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특히 이제 뭐 충청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충청도에서는 이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정론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은 비난론이 조금 더 큰 겁니까? 6대4를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6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충청도인들이 좀 늦게 뭐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프로테이지로 뭐 여론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50대 50이다, 60대 40이다 하는 얘기를 못 하겠고 조금 잘 풀려서 잘 됐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비판적 애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좀 잘 풀렸으면 충청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많죠. 그때 완사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완사모가 뭐 그야말로 무슨 사모라고 붙이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로 이완구 총리랑은 친밀한 관계였겠죠. 이 충청도 안에서도. 저는 뭐 완사모가 아니니까 완사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사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이완구 총리님을 이제 뭐 도와주는 이제 그런 모임이겠죠. 모임인데 그 내막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것은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완사모와 이완구 총리가 친밀한 건 사실이겠죠, 그 안에서. 그렇겠죠. 예.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뭘 도와줬는가는 모르겠지만 선거 때 뭐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 포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에도 가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아직 약간 좀 애증처럼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저분 이제 이완구 총리께서 참 지사도 내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그 의지를 표출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것이 궁금한데 좀 언론에서도 좀 가만히 놔두고 조금만 좀 하시고 저분이 스스로 정말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국익을 위해서 뭐 사퇴를 할 것이고 아니면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 대통령께서 갔다 올 동안 그것은 좀 보류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근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저분도 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마음이 동정론이 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 동정론으로 갈 것이다. 현재까지 이완구 총리가 여러 가지 뭐 말 바꾸기라든가 이런 논란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직을 물러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3천만 원 이것은 작잖아요. 어떻게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주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분이 이제 그 한마디 말 바꾼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또 말꼬리가 잡히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완종 회장하고 가까우셨죠, 평소에? 예, 그런데 가깝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지인 관계였다고. 인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가 모시던 지금 언론에 분이니까. 나오고 있는 이제 많은 의혹들 가운데 이완구 총리뿐 아니라 지금 이완구 총리 뭐 포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100여 명에게 성완종 회장이 150억을 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성완종 회장이 250억의 비자금을 이 정치권에 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얘기를 못하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가 4일 전에 일면 탑으로 특종 기사를 보냈던 건데 여야의 14명 성완종 장부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중진 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을 받았고 이 8명의 메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면은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다고 보죠. 정 회장하고 네. 200여 차례 그러면 충청도 말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근데 이완구 총리가 그랬잖아요. 원래 좀 말투가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충청도 분들은 또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글쎄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구 총리님께서 들고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고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원래 또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다는 아니겠죠. 결국 그 충청도 대표 되는 분이 충청도라는 거를 들어서 그렇게 해명해서 충청도 분들 스스로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거에 생각하시는지?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좀 난처하시겠지만은 예.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론 가정을 달았습니다만은 8명의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면 그럼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여야의 14명, 야권의 중진까지 이니셜을 보도를 했는데요. 아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사면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양반은 언론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여당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당을 했을 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들은 바로도 성완종이 있는 당이 여당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어떤 식의 그 성완종 회장의 행보가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저는 잘 몰라요. 선진당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한 명이 그 성완종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항상 성완종 회장은 여당 쪽에 서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여당 쪽에 서려고 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이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네. 그분 성향이 이제 사업도 하고 지금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그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또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몇 년도 되지 않는데 2번에 걸쳐서 특별 사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김 의원님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억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요. 매스컴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사면이라는 건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인데 1년 안에 2번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는 자체가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만 딱 해주실까요? 이 충청도민을 대신해서.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상하게도 충청도에서 충청 도민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근데 이제 국민 모두가 이제 언론에서부터 너무 여기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완구 총리님께서도 아마 본인이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다고 느끼면은 본인도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믿어보시고 네. 이렇게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예, 성완종 회장님 측근 김원태 충남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충청 도민들은 지금 실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애정 정도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온 저격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